네, 안녕하세요. 가키만입니다. 펠리세이드가 망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너무 안 팔려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자동차인데 사실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잘 팔린 게 아니거든요. 미국이 주력 시장이기도 했는데 미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 수출하던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야 미국 수출 좀 그만하고 한국에 좀 많이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은 소비자들이 안 팔아서 불만을 가졌던 차, 정말 많이 기대하고 정말 많이 기다렸던 차였는데, 그런데 이제 판매량 이거 왜 이래? 야 이거 너무 안 팔립니다. 이게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뭐 물론 우리나라 소비자들 워낙 빠르니까 산타페에 나와서 다들 갈아탔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밖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 어떤 얘기고 새로운 펠리세이드는 또 어떻게 나오게 될지 저희 위장막 사진 있으니까, 그리고 주행신도 있으니까 요거 함께 살펴보시죠. 네, 펠리세이드 나오자마자 인기가 상당히 좋았죠.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65,000대를 팔았습니다. 물론 생산량의 절반은 미국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거보다 훨씬 많이 팔았겠지. 자, 그랬었던 펠리세이드인데 요즘 판매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판매량은 41,000대. 사실 뭐 그렇게까지 나쁜 수치는 아니긴 한데 최근 1년 판매량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아니 무슨 테슬라 주가야? 뭐 이렇게 떨어져. 신형 산타페 나온 9월부터의 판매량을 보면 원래는 3,4,000대씩 팔던 거 2,000대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올해 1월, 3월 이럴 때는 2,000대를 채 못 팔았습니다. 아니 이건 좀... 도대체 그럼 원인이 뭐냐? 원인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하이브리드입니다. 왜냐하면 산타페, 소렌토의 판매 대수를 보면 60%가 하이브리드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출고 대수가 부족해서 그렇지 계약 건수만 놓고 보면 80%가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중형, 대형 이런 SUV들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으면 그걸 산다는 거죠. 펠리세이드는 그동안 어땠어요? 디젤 위주의 정책을 폈습니다. 2.1L 디젤 있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팔았던 거예요. 조금 방만했죠.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내놓은 차들이 2.2L 디젤, 3.8L 가솔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근데 요즘 디젤 누가 타? 디젤 인기가 너무 시들해지면서 답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가솔린은 이게 3.8이니까 이걸 또 어떻게 타? 누가 사요? 우리 피디님이 사셨구나. 피디님은 3.8 가솔린을 타셨는데 살살 타면 연비 8도 나와 뭐 이러시더라고요. 연비 7 정도 나오면 기분이 좋대. 보통은 6km/L 나온다고 합니다. 야 너무 어이없죠. 요즘 기름값을 보세요. 1777원. 유류세할인이 6월 말까지라고 하니까 7월부터 아니면 2달 더 해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7월이든 9월이든 간에 조만간 2,000원을 다시 넘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름값이 비싼데 연비 6km인 차를 어떻게 타? 지금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기름을 한 번 넣으면 14만원 들어간다는 얘긴데, 와 14만원 들어가면 진짜 눈물 나겠다. 그러니까 주유소 갔을 때마다 아이패드 같은 건 못 사도 샤오미 패드 같은 건 살 수 있잖아. 기름 한 번 넣을 때마다 샤오미 패드 하나씩 던지는 거야. 너무 눈물 나겠죠. 여튼 요즘처럼 하이브리드가 주력인 세상이 되면서 펠리세이드 디젤도 팔기 어렵고 가솔린도 못 파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펠리세이드 디자인이라든지 실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펠리세이드 가만 보면 2018년 12월에 나왔거든요. 이거 나온 지 벌써 6년. 이런 상황에서 신차를 안 내놓고 버티면 차가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자동차 판매는 차종별로 기세가 있는데 이 기세가 쭉 올라가면 괜찮은데 요게 꺾이고 나면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못 일어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슬슬 신차가 나와줄 때가 된 거죠. 기존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파워트레인은 바꾸지 않고 가격은 훌쩍 올렸거든요. 그게 너무 큰 실책이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파워트레인만 바꿔서 신차입니다 짜잔 이렇게 내놓으면 이 꺾이는 분위기가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정말로 완전한 다른 차가 나온 것처럼 충격적일 정도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외관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실내에도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요건 좀... 그리고 플랫폼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바뀌는 게 예사롭지가 않네. 대체 어디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저희가 전에 보내드렸던 펠리세이드 영상입니다. 이때 당시는 펠리세이드 완성형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초기형이라서. 근데 이번에 입수된 영상은 슈카님께서 찍어주신 영상인데 와 이건 양산이구나. 주행씬 멋있습니다. 무슨 영화같이 나오는 주행씬이 있고요. 헤드램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는 모양이 제법 갖춰졌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기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릴, 헤드램프 높이가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리고 LED 헤드램프
디자인으로 들어갔고요. DRL이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하게 들어가는 게 인상적이네요. 램프 디자인이 굉장히 큰데 이 안에 램프의 형상이 그래픽이 굉장히 다양하게 꽉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좀 멍성해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H자가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분도 계신데 사실 H는 아닐 것 같아요. 크기가 큼직큼직하고 굵은 선으로 만들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향지시등이 여기에 딱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진짜는 아닙니다. 조그마한 임시 깜빡이 같은 것들을 붙여놔서요. 그래서 실제 양산형에는 이런 형태로 켜지진 않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앞모양 봤을 때 기존 팰리세이드하고 비슷한 면이 있나? 와, 전혀 없네요. 전혀 다른 그런 디자인을 쓰고 있고요. 현대 스타일의 램프를 잘 구현을 하고 있는데 뭐 H자가 이번에도 들어가진 않겠지만 산타페도 그 굵은 이 SUV 스타일의 램프를 잘 쓰고 있고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대가 현대스러움을 잘 구현하고 있느냐, 패밀리룩을 잘 구현하고 있느냐 하는 면에는 조금 갸우뚱하는 면이 생기게 되네요. 대중 브랜드는 원래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기아는? 요즘 기아 카니발이나 소렌토 보면 예쁘던데? 예쁘지 않아요? 패밀리룩을 가져가는 기아 쪽의 디자인이 더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측면 모습도 노출이 됐는데요. 요번에 휠하우스 윗부분이 이렇게 노출이 됐네요. 기존에는 요 휠하우스 윗부분 동그랗게 이렇게 파놨어요. 지금 보니까 조금 올드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각진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파놓은 게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약간 각을 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보통의 자동차 휠하우스는 동그랗게 생겼죠. 오프로드를 제대로 달리는 자동차들은 이렇게 각진 휠하우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음각도 각진 모양이면 도시명 느낌에서 약간 오프로드 성향이 있는 레저용 자동차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겠죠. 휠도 공개가 됐는데요. 타이어는 지금 금호 크루젠인데 사이즈는 23565 R18. 아마 요 사이즈가 팰리세이드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은 뭐 그런대로 나쁘지는 않다. 후면 램프도 살짝 보이는데요. 후면은 지금 완성된 모습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전체적인 위치나 크기를 보면 위치가 조금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뒷좌석 도어 손잡이보다 램프가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타페를 봤을 때 뒤쪽에 램프가 너무 낮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팰리세이드도 어느 정도 뒤가 좀 낮아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위장막을 보여드렸던 이 앞모양 디자인이나 아니면 뒷모양 디자인을 봤을 때 앞모양은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뒷모양은 이게 좀 처졌다고 해서 이걸 불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이다 이렇게 느끼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랜드로버, 레인지로버가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일 것 같아요. 외관 비율 괜찮네. 지금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실제로는 산타페보다 훨씬 긴 자동차가 되겠죠. 지금 팰리세이드는 산타페보다 겉모양은 실제로는 크지만 그 실내에는 산타페보다 훨씬 더 좁은 느낌이 드는 차라서 그래서 지금 팰리세이드 상품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요거 업그레이드 되고 나면 산타페보다는 월등히 큰 자동차가 될 것 같아요. 전장만 해도 지금 4,995인데요. 이거 아마 페이스리프트 하게 되면 5,000이 넘지 않을까. 와, SUV인데 5m가 넘는 SUV가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쪽 트렁크를 보면요, 이런 지퍼의 위치도 아주 묘합니다. 지퍼가 보통의 자동차처럼 뒤쪽이 열리는 게 아니고 옆이 열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뒤쪽에 많은 부분이 열리도록 만들어졌다. 산타페를 처음 봤을 때 그냥 이 끝에서 끝까지가 다 열리네 라고 느꼈던 그 부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열리도록 그렇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많이 열리면 좋죠. 자, 여기 보면은 3열에 이 의자의 헤드레스트가 아주 묘합니다. 헤드레스트가 앞으로 숙여져요. 앞으로 숙여지는 건 무슨 의미일까? 헤드레스트를 펴지 않고선 앉지를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3열에 앉은 사람은 대부분이 헤드레스트를 제대로 맞춰놓지 않고 타요. 그러다 보니까 후방에서 추돌을 하게 되면 그럼 목이 뒤로 젖히면서 경추에 손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헤드레스트를 맞춰야 되는데 근데 3열 헤드레스트를 세우게 되면 후방 시야가 너무 사라지거든요. 운전할 때는 또 이걸 숙여야 되고 타는 사람은 이걸 또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헤드레스트를 제 위치에 맞추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다면 이 3열에 앉은 사람이 헤드레스트가 목에 걸려서 제대로 앉을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헤드레스트를 세워서 이렇게 제대로 앉도록 하겠다. 이런 안전 조치라고 할 수 있죠. 볼본 예전부터 이렇게 했지만 이런 안전 조치들 소비자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더 안전하게 타세요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주 좋은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화사하게 밝은 느낌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투톤을 갖고 있어서 도어 손잡이 부분, 사람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이렇게 회색으로, 그리고 아래쪽에 다리가 닿는 부분, 이 부분도 회색으로, 그리고 손이 잘 닿지 않는 부분은 흰색으로, 이렇게 투톤을 잘 조합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합니다. 예를 들면 스피커 그릴, 그리고 손잡이, 이게 왜 이렇게 동그래? 차에 타고 내리기 좋게 여기 손잡이를 만들어 놓고 있네요. 손잡이 부분도 투톤으로 만들어 놔서 손잡이를 잡고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차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정도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겉에서 차를 봤을 때는 이게 각진 네모 반듯한 자동차거든요. 이 동그라미는 거의 아이오닉 6 같은 느낌인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이 사진과 밖의 사진을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같은 차의 내외관인지 누구도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큰 차에 너무 아기자기하다고? 아 그렇죠. 아이오닉 7도 그렇고 큰 차에 어울리는 손잡이인가? 이건 너무 귀엽잖아요. 자동차에서 저는 제일 피했으면 하는 느낌이 귀여운 거거든요. 이걸 왜 귀엽게 하나? 캐스퍼에 들어가면 딱 어울릴 것 같은 손잡이 디자인인데, 수납 공간 많은 건 마음에 드네요. 손잡이 앞쪽에도 수납할 수 있고 뒤쪽에도 수납할 수 있고, 핸드폰 같은 거라든지 휴대기기 많이 수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컵홀더가 아니라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소렌토나 뭐 다른 차들을 보면 여기에 컵홀더가 자리 잡고 있는데 얘는 이게 컵홀더인가? 이게 컵홀더인지 아닌지가 확실히 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컵홀더라면은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상한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스피커 그릴을 보면 스피커 그릴을 동그랗게 뚫어놨으면 동그랗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스피커 그릴을 또 쪼개서 거기에 이상한 버튼을 하나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스피커 그릴은 까맣게 보이는 요 동그라미거든요. 더 크게 해주지. 트위터도 아니고 이게 너무 작지 않나? 요즘 들어서 스피커를 정말 강조하고 어떻게든 더 과시하려고 하는데 스피커 그릴을 이렇게 홀대하는 브랜드가 있나? 전 세계 어디에도 이 스피커 그릴을 쪼개서 그걸 버튼으로 써? 소나타도 보스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면서 스피커 그릴에다가 무슨 버튼을 집어넣어갖고 그것도 너무 이상했는데, 스피커 그릴은 좀 스피커로 써주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위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은 뭐야? 이 버튼은 그림상으로는 후측방 경보에 대한 버튼이거든요. 문을 열 때 후측방에 뭐가 있을 때 경고해 준다는 버튼인 것 같은데, 아 이 버튼 생각났다. 예전에 현대차에서 지금 있는 후측방 경보가 적절하게 만들어져 있나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측방 경보는 어떤 식으로 작동되냐면 차일드 락을 했을 때 그때만 문을 여는 걸 막아요. 그러니까 차일드 락을 애초에 하지 않으면 문을 여는 걸 막아주지 못합니다. 문 열고 나가서 차에 칠 수 있는 거야. 무섭죠? 어린이가 있더라도 차일드 락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리고 뭐 10대나 아니면 어른이더라도 문 열고 나가다 칠 수 있는 거예요.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못 나가게 했으면 좋겠다. 후측방에 어차피 차 있는 게 분명하면 그럼 어린이건 어른이건 차일드 락을 했던 안 했든 어쨌든 나가지 말아야지. 지금 보면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 오토바이 사고 무지하게 나잖아요. 택시에서 딱 내릴 때 뒤에서 오토바이 오다가 차 치잖아. 후측방에 무려 레이더 센서까지 넣어놨는데 사각지대에 차가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문을 열어줘? 차가 뭔가 잘못했죠? 라고 그때 뭐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차가 안 열리게 해달라. 근데 안 열리게 해주면 그러면 열 땐 어떻게 할 건데, 다른 버튼 하나를 눌러서 열도록 해주세요. 제가 요청드린 적이 있네요. 아 그게 이런 식으로 구현됐구나. 스피커 모양이 이렇게 된 건 제 책임입니까? 아니 난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사실 요번 팰리세이드는 다른 차는 모르겠어. 다른 차는 안전에 대해서 뭐 적당히, 나는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이런 사람 있겠지만 팰리세이드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뒷좌석을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2열이든 3열이든 어쨌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팰리세이드를 사는 거지, 2명 탄다고 팰리세이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팰리세이드 같은 차는 반드시 후석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일 1번으로 중요한 기능이니까. 그러니까 딴 거 다 됐고 일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또 이 안전 기능을 여러 가지로 반영시켜 줬네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이 두 가지지만 실제로 최종적으로 이 안전 기능에 대해서 아마도 더 많은 부분에서 많은 고려가 돼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신경 썼겠지. 이번에 IIHS에서 스몰 오버랩 테스트 할 때 푸어 받은 거 그런 꼴을 당해서는 안 되지. 정말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아마 이번 팰리세이드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경 써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팰리세이드는 그동안 현대차에서 되게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의 모든 차가 지금 3세대 플랫폼으로 바꿨어요. 근데 팰리세이드만 아직도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세대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등한시했다는 게 너무나 현대차가 큰 실수를 했던 것 같고, 이번에 새로운 팰리세이드 나오면서 플랫폼도 강화되면서
통해서 충돌 안전 성능도 더 뛰어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걸로 기대해 봅니다. 천정 쪽을 살펴보도록 하죠. 천정을 보면요, 뭐 동그란 부분은 아시겠죠? 다이얼식 공조 에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바람을 막은 다음에 다이얼을 돌리면 옆으로 바람이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디퓨저라고도 하죠. 그래서 얼굴로 바람이 직접 들이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도 합니다. 약간 무풍 에어컨 이런 거죠. 공조 장치 에어컨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래쪽에 있었는데 그걸 끌어올려서 천장으로 올려놓은 걸 볼 수 있네요. 천장으로 올라가니까 훨씬 더 보기도 편하고, 그리고 2열에 있는 사람 말고 3열에 있는 사람도 보이니까 그런 것들도 꽤 편리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더 잘 보여요. 조작하기도 훨씬 쉽고요. 카니발 같은 차도 이런 게 있긴 한데, 카니발은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으면 사실 좀 불편합니다. 왼쪽에 앉은 사람은 손이 닿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좌우에 앉은 사람 모두가 조작 가능하다. 근데 열선 시트가 위에 있는 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열선을 켜려고 이걸 누른다. 여기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열선 시트 밑에 달아주고 공조장치 위에 달아주는 게 사실 맞지 않나. 공조는 위에서 내려오고 열선은 내 시트에 대한 거니까. 이것도 지나친 원가 절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EV9처럼 도어에 있든가. 그리고 여기 동그란 게 뭐가 있죠? 동그란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요거는 마이크입니다. 마이크가 왼쪽 오른쪽 각각 있어요. 왜 각각 있냐면 음성을 통해서 많은 걸 조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뭐 마이크는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차 안이 시끄러우면 옆에 사람하고 내 말이 섞입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에 옆에 말하면 헷갈리잖아. 차도 헷갈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면 노이즈 캔슬링처럼 옆 사람의 말은 제거해서 이 사람의 말만 듣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시끄럽든가 아니면 옆에 사람들이 다 시끄럽게 떠들든가 이래도 내가 말하는 게 다 들려. 김한용의 모카로 가자 뭐 이런 것들 잘 됩니다. 그리고 왼쪽 사람이 안녕 현대 이렇게 해서 현대를 부르고 주변에서 무슨 말 하든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이 사람 말만 듣기 때문에 거기서 목소리로 시트 열선 켜줘 이러면 알아서 시트 열선을 켜주는 거죠.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불렀는지 왼쪽에 앉은 사람이 불렀는지 어떤 사람이 불렀는지도 구분을 해서 앉은 사람의 시트 열선만 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3열 뒷좌석에서도 목소리로 부를 수가 있는데 3열에 앉은 사람도 안녕 현대 에어컨 좀 시원하게 해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시를 보면 이런 것들도 아주 예쁘네요. 굉장히 우아한 각도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외부는 각이지고 실내는 둥글고 이렇게 전혀 다른 차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어요. 이게 또 뭔가 나름 반전 매력 같은 걸 주는 건가요? 약간 같은 톤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재질도 지금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메인 가장자리 플라스틱, 그 다음에 우레탄, 그 다음에 또 스티치, 그 다음에 또 크롬, 그 다음에 또 흰색 플라스틱, 그 다음에 또 크롬. 이게 뭔가 재질이 너무 다양하다. 형태도 너무 다양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정적으로 뭔가 하나 딱 만들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데 이 작은 걸 놓고서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파팅이 너무 많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자, 이번 파워트레인은 완전히 쇄신된다고 하죠. 기존의 2.2L 디젤 당연히 사라지고요. 3.8L 가솔린 당연히 사라집니다. 2.5L 가솔린 터보 그리고 2.5L 가솔린은 혹시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워트레인 2.5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라면 괜찮다. 일단 2.5L 가솔린 터보 지금까지 출력이 280마력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하이브리드 붙이면 300마력 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 하이브리드 시스템은요 모터가 2개가 들어갑니다. 2개 모터를 이용해서 더욱더 출력을 높이고요. 그리고 연비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현대기아 하이브리드는 약간 엔진을 도와주는 정도 풀하이브리드가 맞긴 한데 엔진이 동작하지 않고는 어지간한 건 못하는 정도 이런 좀 아쉬운 하이브리드였다면 이번 하이브리드는 좀 더 전기차에 가까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이브리드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14.0km/L 그런데 친환경차 인증을 받으려면 14.3km/L를 달성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걸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환경차 인증을 못 받았거든요. 물론 친환경차 주차장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초기에 구매할 때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2.5L 하이브리드가 나오게 되면 얘는 연비가 더 우수할 거기 때문에 기준도 더 낮아져서요 13.8km/L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당연히 받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대가 점점 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다 PHEV 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플러그를 꽂아서 차 충전해서 그걸로 전기차처럼 장거리를 가고 그리고 좀 떨어지면 그제서야 기름 넣으면 되고 보통 그러니까 출퇴근 같은 건 다 전기만으로 출퇴근을 계속한다. 그럼 너무 좋지 않겠냐 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일본의 프리우스 PHEV처럼 이거 V2L처럼 전기 끌어다 쓰고 그래서 그거 캠핑할 때 사용하고 이러면 너무 좋지 않을까. 전기도 끌어 쓰고 전기차처럼 주행하고
그럴 거면 아이오닉 7 타라고? 아이오닉 7 타면 되겠네. 아이오닉 7은 다 갖추고 있잖아. 펠리세이드의 크기에 전기 파워트레인에 V2L에 초대용량 배터리에 와, 그러면 이제 펠리세이드 나오면 업계 싹쓸이 하겠네. 그냥 너네 다 죽었어, 이렇게 되나?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큰 차들의 분위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카니발 같은 차는 7,000대 수준으로 괜찮긴 한데 스타리아는 지금 3,000대 수준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큰 차면 무조건 좋다 하는 그런 큰 차 선호가 가라앉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안정화된달까? 펠리세이드가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는 같은 가격인데 차가 훨씬 크네 라는 거였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 이유는 있긴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SUV는 비싸고 MPV는 쌌어요. 펠리세이드는 SUV와 MPV의 중간 정도 되는 자동차였기 때문에 저렴한 자동차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같은 가격인데 큰 차를 주면 무조건 그게 옳지 않냐 라는 생각이 크게 작용했던 거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카니발 스타리아 있지만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는 산타페, 소렌토 여기까지고, 더 큰 차는 조금 내가 다루고 싶지 않다, 주차하기 불편하다, 의자를 싣고 다니는 기분이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대형차는 점점 설 자리가 부족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펠리세이드 친환경 파워트레인 그리고 다양한 상품성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충분히 갖춰서 꼭 성공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